네,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승무 대표행사입니다. 방송을 했는데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쭉 가는 거라서 괜찮은데, 아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깜짝 놀랐네요. 저도 소리가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했던 내용이라서 네, 그게 데미지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네, 슬프네요. 어쨌든 질문을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께서 또 행정사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보수 책정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라고 하시는데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사무실에 무작위로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요. 네, 맞죠? 싸우자는 거죠. 행정사님께서 다른 행정사님 전화해서 얼마 받으세요? 친하면은 돼요. 친하면 동기분 있으시거나 하시면 전화해서 야 이거 얼마 받냐 물어보면 되는데 생판 모르는 분한테 전화하시면은 좀 안 되겠죠. 어, 그래서 제가 답을 달았는데 아까 그 영상을 찍으면서 답을 달았는데 일단 모르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대창 얼마 정도 받느냐 물어보세요. 다빈도 행정심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님들 보통 뭐 6, 70 정도? 뭐 작게 받으신 분은 50? 뭐 밑으로 너무 후려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이게 후려치기라 하는 게 표현이 좀 그런데 내 업무에 자신감이 있잖아요. 내가 하는 업무를 내 인건비에 비해서 싸게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고물 고가로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업무들 중에서 업역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변호사분들하고 하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학교폭력 관련해서 업무들은 대리권과 대행권의 차이가 있지. 어쨌든 업무 영역이 겹쳐요. 근데 변호사분들께서 예를 들어 행정심판을 330 정도를 받으세요. 받으신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 구수심리 안 가고 서류만 했을 때 330 받는다고 했을 때 행정사가 200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내 업무에 자부심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본인 행정사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의뢰인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행정사가 22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애초부터 100만 원 더 내고 차라리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주는 게 낫지. 내 거 다 넘기고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게 낫지. 행정사한테 굳이 200만 원 주면서 내가 다 챙기고 갈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폭은 맞춰 가세요. 법무사분들 같은 경우는 법무사 보수율표가 있는데 행정사는 없다 보니 아시는 분 행정사는 있으면 슬쩍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의뢰인분들한테 역질문 하세요.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뭐 다른 데는 얼마 정도 받나요? 라고 이거 저도 제가 왜 배웠냐면 제 아시는 변호사님이 계신데 좀 큰데 계세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또 기회가 한번 닿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냥 뭐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했다 자기도 했는데 그때 역질문이라는 걸 사용해라. 뭐 다른 데는 지금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얼마 정도 받아요? 뭐 몇 천만 원 받죠? 의뢰인분들이 네 맞아요. 그럼 저희는 요 정도 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의뢰인분들은 또 눈치가 빠른 의뢰인분들께서는 제가 행정사님한테 처음 전화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요라고 대답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은 갖고 계시되 애매하다 싶으면 의뢰인분들한테 역질문하세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해서 답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범 답안에서 맞춰가는 거지 객관식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업무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대포로 이 좋습니다. 100톤의 생각보다는 1g의 행동이 좋듯이 공유 오피스를 잡아서 기업하려고 하는데 이거 원래 답은 질문은 아닌데 제가 하나 답을 달았거든요. 공유 오피스에 있는 공유 프린터 사용하지 마세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개인정보를 다루게 돼요. 학교폭력이든 행정심판, 영업정지든 아니면은 뭐 음주운전이든 이걸 다루게 되는데 거기에 진짜 내용이 전부 다 개인정보잖아요. 그거를 공유 오피스로 프린터로 날려보내는 순간 누군가가 그걸 보게 되는 순간 상황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고속 스캐너가 있는 복합기가 있어요.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사면 되거든요. 그거 사서 쓰세요. 스캐너도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나중에 행정심판 같은 경우 하면 답변서 오잖아요. 답변서를 받잖아요. 그분이 받든 저희가 받든 이게 좀 논란의 소진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를 또 스캔해서 저희가 또 보내주는 상황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잉크젯 사지 마시고 복합기 중에서 고속 스캐너 되는 복합기 무한 잉크 되는 걸로 공유 오피스 사용하더라도 그걸 사서 들어가세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은 몇 개 파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한 개 돌립니다. 그냥 사무소 명의로. 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장 이미지를 하나 사세요. 파세요. 제일 많이 씁니다. 왜냐면 계약서에 나가는데 도장 찍어서 보내는데 스캔해서 보낼 때가 많아요. 저도 또 먼 거리 있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걸 다시 도장 찍어서 스캔 돌리면 인주가 그게 돼요. 묻어나요. 스캐너 그 롤러에. 그래서 저는 그냥 인터넷 도장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파일에 계약서 파일에 그냥 붙여넣기를 해요. 예.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계약서는 반드시 쓰셔야 돼요. 논외이긴 한데 계약서는 어쨌든 무조건 메일로는 발송하셔야 됩니다. 뭐 카카오톡이든 무조건 쓰셔야 돼요. 내가 안 받더라도 그분이라도 갖고 있게 해야 돼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도 업무고 계약 관계잖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뭐 법률 업무를 행정 관련 법률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사 업무 중에 계약서 작성이라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권리 권한 권능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그런 행정사가 계약서를 안 쓰고 업무를 한다?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를 쓰시고 보내시고 그래서 작성해서 서명해서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스캔 있으시면 스캔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받으시면 돼요. 그 원본은 나중에 가는 길 있으면 받으시면 되는 거고 꼭 두부를 작성해서 간인을 찍고 그렇게 해서 한 부 주고 한 부 내가 가져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형이라도 사진이라도 영상이라도 갖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외적으로 필요한 도장이 많아요. 뭐 원본 대조필, 그 다음에 뭐 행정심판 할 때 갑 1호증, 2호증, 3호증 찍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저는 갑 1호증이 그냥 씁니다. 친필로. 뭐 제가 악필이긴 한데 갑 1호증, 2호증 네 그렇게 쓰고 있고 원본 대조필 도장은 필요해요. 법인 설립하시거나 그러니까 민간단체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설립하시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어차피 도장 그냥 뭐 바로 앞에 가서 뭐 드림디포 이런 데 가면 5,000원이 파주고 법인 동장은 뭐 8,000원인가 10,000원 좀 파줍니다. 인터넷 시키면은 목도장 같은 거 막도장 650원, 법인 도장 3,000원에 옵니다. 뭐 배송비 포함하면 거의 또이또이한데 급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만드시면 돼요. 굳이 처음부터 어떤 분 보면 막 도장 함 이렇게 열어보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사무소명이 도장 하나만 굴립니다. 제 개인 막도장하고 세금 관리는 어떻게 식으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다시 드릴 건데 일단 잘 되면 생각하세요. 저희 피타임 오셔서 두 분이 또 똑같은 질문 하세요.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세금은 얼마 내세요? 그거 궁금하신가 봐요. 네. 그거 잘 되고 생각하세요. 내가 소득이 있어야 내는 게 세금인데 내가 소득이 없는데 세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가 없는데 주유비 얼마 나오는지 걱정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말씀드리면 전 홈택스에서 그냥 다 해요. 세금 뭐 세무사 끼진 않아요. 왜냐면 기장 맡기지 않는 게 저도 제가 세금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니까 자꾸 죄송합니다. 세금 관리를 할 줄 알아야지 대표님들하고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대표님들께서 모르시는 게 세금 세무사가 하시는데 아시는 세무사가 없으면 기장을 안 맡기면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기본적인 답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요. 그냥 종소세 신고도 해요. 네, 초반에 잘못해가지고 종소세 신고 한번 잘못해가지고 가산세 붙어서 한 380인가 내고 1년 뒤에 지방세 그 똑같이 나오잖아요. 지방세가 10%인가 이렇게 또 1년 뒤에 또 얼마 더 내고 해서 한 7, 800 정도 이렇게 좀 해서 와이프한테 진짜 욕 많이 먹었는데 홈택스만 잘하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책 한 권 사세요. 그리고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 잘 되고 정말 종소세가 몇 천이 나오고 몇 억이 나오고 뭐 요율이 38% 나오면 세무사 끼셔야죠 당연히.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통장 개설해야 되나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하고도 있고 뭐 있긴 있는데 그냥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법인 인허가 할 때는 사업자 통장으로 달라 그러고 뭐 그냥 행정심판 할 때는 그냥 개인 통장으로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통장은 국가에서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세금 관리가 쉬우니까 추적이 쉬우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제 주위에는 안 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개인 통장 쓰시는 분도 많으세요. 법인이야 법인 통장 써야 되는 건데 개인 사업자는 개인 통장 사용하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저희 부모님 또 개인 사업자시긴 하신데 그냥 개인 통장 쓰세요. 쿨하게. 네. 굳이 뭐 없습니다. 네. 업무 수입료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으시나요? 상호명 통장, 사업자 통장으로 받으시나요? 네. 뭐 상호명 사업자 통장으로는 이제 인허가 때문에 네. 법인 그러니까 대표님들하고 인허가로 뭐 4, 500 왔다 갔다 할 때 개인 통장 내면 좀 그래서 그거 할 때는 주로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 통장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통장 관리 어차피 저희 배우자가 하니까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뭐 사고 싶고 뭐 비상금 만들 때는 또 다른 명의 개인 통장을 또 주소를 계좌번호를 보내줘서 그걸로 받아서 제가 삥땅을 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그때 다르고 아무튼 고액은 자, 요 정도 수준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의죠. 그쪽에서도 몇백을 인허가 비싼 걸 하는데 제가 개인 통장 띡 보내면은 그쪽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도 신경 안 쓰시는데 뭐 저는 요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룰이니까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제가 3년 4년 하면서 카드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5번 정도 받았어요. 근데 당당히 말합니다. 네, 저희는 카드 포스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대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차피 인허가는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세금계산서 100%다 달라 그래요. 네, 업체 경비 처리 때문에. 그래서 카드 긁을 일이 없어요. 특히 인허가 특히. 네, 행정심판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카드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죄송한데 저는 안 됩니다. 그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려요. 세금계산서도 주민등록번호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심판은 현금영수증 이렇게 어쨌든 저희도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세금 내야죠. 이렇게 하고 인허가는 대부분 카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에서도 법인이기 때문에 경비 처리하셔야 돼가지고 행정사 우편이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옵니다. 엄청 많이 옵니다. 저 자주 가는 우체국에서도 제가 한 3일 정도 안 가면 일주일 정도 안 가면 물어보세요. 네. 요즘에 좀 많이 바쁘셨나 봐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한 일주일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웃으면서 그렇게 자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오시는 집배우님도 항상 저희 쪽에 10시에서 10시 반 되면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어요. 음료수 어쩔 때는 뭐 더운 날에는 음료수 하나 들고 네, 왜냐면은 제가 그때 통화하고 있으면 그분 또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엘리베이터 띵 하고 걸어오시는 소리 걸리면 가서 드리고 서명하고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 공유 오피스를 했을 때 어, 우편물 수령 여부에 이제 중요한데 사서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점 우체국, 조그만 우체국은 사서함 제도가 없는데 좀 큰 우체국은 사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세대는 뭐 라디오 들으면은 뭐 별밤 사서함 뭐 178호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그것처럼 아직도 우체국 사서함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유 오피스 할 때는 집 근처에 큰 우체국이 있어가지고 사서함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자주 가기 싫잖아요. 사실 업무도 잘 없고 처음 하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출퇴근 시간 지키셔야 돼요.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처음에는 잘 안 갔어요. 뭐 일이 있어야 가죠. 뭐 돈 내놓고 그냥 사삼 신청해놓고 거기서 받아서 그냥 집에서 치고 보내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매일마다 출근해야 될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스스로도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은 내가 일가로서 직장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으로 아침 출근하고 했는데 사삼을 들려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삼 해지하고 이렇게 오피스로 받았는데 우체국 사삼 제도는 월 30통 이상이 오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무료예요. 그리고 그래서 정 내가 오피스를 안 될 경우에는 집 근처에 큰 우체국이 있으면 가셔서 사삼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좀 싫어하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30통 이상 오세요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다 보니까 개인이 그만큼 우체국 오겠냐 괜히 그러면 또 본인들 관리도 해야 되고 오면 또 연락도 주거든요. 사서함이 도착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불편함은 있는데 정 안 되시면은 사삼 제도 운영하시고 근데 가급적이면 요즘 뭐 비상주 오피스라고 해도 우체국 우편 수발 다 해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결론하면 보수 책정은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냥 그 대신 전화하실 때 행정사로 말씀해 주세요. 그냥 유튜브 보고 전화 드렸는데 하면 제가 의뢰인인지 행정사인지 모를 뿐더러 그리고 3분 정도 통화하면 이분이 행정사인 걸 알아요. 그럼 역으로 제가 질문 드려요. 행정사님이시죠? 하면 또 그때서야 멋쩍게 하지 마시고 그냥 행정사입니다. 이렇게 창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되시면 역질문 하시고 공유 오피스에는 반드시 공유 프린터 사용하지 마시고 무조건 개인 프린터 사세요. 고속급지가 가능한 스캔이 가능한 무한 잉크 삼성 요즘 앱손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도장은 한 개 쓰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더 많이 쓰는 건 도장 이미지가 더 많이 쓰죠. 나머지 도장은 그때그때마다 파세요. 네,
계약서는 반드시 보내고 계약서에 PDF 파일로 출력해서 보내시면 돼요. 그럼 수정도 불가능하니까. 세금관리는 홈택스. 이거 좀 너무 교만한 글이라서 홈택스. 네,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장은 해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업무 수입료는 인허가는 고액이라서 사업자 통장으로 받습니다. 개인 통장으로도 받고요. 어차피 현금 영수증 끊으면 국세청에 잡혀요. 그래서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탈루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전 무조건 현금 영수증 끊어드려요. 네,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안 합니다. 네, 인허가 어차피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카드로 법인에서 법인카드 들고 오신 분 없고 행정심판은 현금 영수증 끊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정 안되면 PG라고 있어요. 결제대행업체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편물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네, 정 안되시면 우체국 사수함 제도라도 이용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녹음이 됐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